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12월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또는 조금 더 앞당기는 학교들은 기말고사 전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때부터 2월 말까지가 학생부를 관리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바로 학생부가 마감되는 기간입니다. 1년간의 여러분들의 활동, 그 활동들을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게 좀 학교마다 다 다르고 또 같은 학교 안에서도 담당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그 기말고사 전에 또는 그 기말고사 이후에 자기평가서라고 해서 그 학생부에 반영될 내용들을 좀 학생들 개개인에게 정리해오라고 이렇게 이제 양식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본인에게 되게 중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평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는 본인의 학생부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자기 활동의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전략을 세워서 제출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출한 다음에도 되게 중요한 게 보통 12월 말에 보통 방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학이 시작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보통 입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입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2월 말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빠른 학교들은 1월 초 중순, 또 어떤 학교들은 2월 초쯤에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가 없는지, 또는 가끔 다른 학생의 기록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보여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담당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라서 가서 설득을 좀 잘 해야 돼요, 사실. 아무튼 이때 그 학생부 마감 기간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들께는 최대한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기입되도록 어필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제출, 예를 들면 이제 자기평가서 제출 기간도 있고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경우에는 최종 확인 기간, 또는 확인했을 때 좀 고치고 싶으면 언제까지 또 가져와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그 마감 기한을 지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마감 기간에 본인이 아무리 앞에 잘했어도 이 마감 기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엉뚱한 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가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는 게 좋을지 사실 학생이 직접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 어필이 되도록 선생님들과 소통을 잘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간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거는 사실 이제 2월 말이 넘어가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는 수정을 못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 마감 기간이라는 거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마감 기한은 있지만 어떤 학교는 생기부를 더 이상, 예를 들면 그 언제까지 작성을 하고, 또 언제까지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언제 이후에는 고치지 않겠다,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게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들끼리 또 합의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각 과목별 또 담당 선생님, 그 다음에 동아리 선생님께 각각 여쭤보고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또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 또는 수정할 기회도 주시는지, 또는
학생이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 이걸 기재하시는 담당 선생님의 몫이에요. 그분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해서 학생부 마감을 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마감 기간을 좀 잘 지키셔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부 마감 기간에 그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자기 평가서 같은 거 나눠주시고 그 학생이 학생부에 좀 어필하고 싶은, 반영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 올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뭘 적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 그 대학 또는 전형, 거기서 중요하게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형별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수시 공고에도 나와 있고 또 관련된 책자를 이렇게 올려놓은 곳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학업 역량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학업을 수행하는 어떤 태도, 노력, 그 다음에 탐구력 이런 것들 이제 보통 반영이 되고, 근데 이제 학업 역량 쉽게 얘기해서 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 수학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죠, 사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인데 이 진로 역량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 희망 전공 이쪽과 관련해서 얼마나 탐색을 했는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전공 관련 이제 이수했던 교과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거지만 이제 여기서 세특에선 중요한 거는 이 탐구 활동들 있죠. 이제 진로 관련된 탐구 활동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녹여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신과 좀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희망 전공 계열의 내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공대를 가겠어. 기계공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수학하고 물리가 등급이 안 좋으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로 역량에 반영이 되는데, 일단 학생부 마감 기간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건 진로 관련된 탐색 경험, 이것을 잘 녹여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진로 역량까지는 애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가장 많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은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성실성, 리더십 이런 것들인데, 그냥 단순히 학교 선생님께서 이 친구 성실합니다, 친구들하고 잘 지냅니다, 이런 기록을 써준다고 해서 대학들이 와, 얘는 공동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죠? 왜? 대부분 써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학들이 봤을 때 과연 이 기록을 믿어도 될까? 뭔가 구체적인 관찰 근거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수하는 게 특히 공동체 역량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무의미한 칭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에피소드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우리 학생 중에 이런 친구 있었어요. 걔가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반장을 했다는 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이 체육대회 선수를 선발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운동 잘하는 애들을 이제 대표로 뽑아서 걔네가 모든 종목에 출전을 하고 나머지는 응원을 하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 그 체육대회 때 그 선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은 한정적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못 즐기지 않냐. 근데 이걸 하는 취지가 뭐냐, 우리 반의 단합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골고루 출전할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를 좀 했대요, 친구들이. 근데 결국 이 친구가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제안한 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우승을 했어요, 이 반이.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우승을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을 참 잘 짠 게 체육대회 때 나간 애들만 계속 여러 종목 나가면 이 친구들 지치죠. 그죠? 근데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서 하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도움은 돼요. 그죠? 그리고 골고루 다 출전했고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뜻이 깊고 그리고 골고루 또 참여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죠? 그래서 결과까지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포인트는 이 친구가 일단은 전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난 나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서 뛰고 싶은데, 나 운동 못한다고 친구들이 너 빠져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없도록 이제 모든 친구들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성과로도 잘 나왔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처음엔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에피소드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로랑 엮여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이건 실제로, 이거는 저희 학생 중에 이런 친구 있었습니다. 예전인데, 몇 년 전 사례인데, 롱패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롱패딩. 근데 이게 롱패딩이 유행하던 때, 교실에 이렇게 의자에 걸어두면 이게 바닥에 질질 끌잖아요. 이 학교가 여학교였는데 이 친구가 되게 이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롱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해결책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학교 앞에 무슨 책꽂이 같은 걸 버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쓰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꽂이를 이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교실 뒤편으로 이제 갖고 와서 뭐 불필요한 스티커 이런 거 다 떼내고 깨끗하게 다 닦아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번호를 붙여서 각 이제 사물함처럼 자기 옷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게 똘똘 말아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얘가 이제 딱 보면 이제 조금 안 예쁘니까 커튼을 달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커튼까지 딱 달아서 아주 예쁘게 이제 꾸며놓은 거죠. 참고로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이제 관심 분야가 약간 디자인 계열 쪽으로 생각을 하던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학급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안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활동들이 우리 반 전체에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할 때 뭐 발전 가능성을 그 친구의 발전 가능성, 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저는 사실 그래서 좀 적을 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역량 쓸 때 막연하게 그냥 성실하다, 착하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쓰지 말고 에피소드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 못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학생부 관리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봤는데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급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청소 문제라든지 뭐 그 외 학교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거를 그냥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는 내성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1년에 한 두세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안 나왔다? 안 나왔으면 본인이 안 한 거죠. 그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 하다못해 청소를 하다가도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있죠. 요거는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진로 역량 쓸 때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특정 학과 쪽으로 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대학은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 관심 분야, 이 분야를 깊게 파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직업을 써요. 또는 특정 전공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써요. 그러면 나중에 고3 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그 전공 계열이 이렇게 원서를 낼 수, 왜 수시 때 6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6개 전공이 다 안 나와. 근데 다른 전공, 유사한 전공을 찾으려니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전공이나 직업을 깊게 쓰지 마세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계열을 맞춰서, 그러니까 공학 계열 또는 뭐 경영 계열, 이런 식으로 어문 계열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 분야 활동을 깊게 하고 직업이라든지 전공을 너무 깊이 있게 쓰지 마라. 왜냐면 가서 또 마음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 궁금한 건 여러분의 그 직업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쓸 때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잘 계산하셔가지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그 내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일반고인데 5, 6등급 나와요. 근데 전부 다 수의학과 가겠다 써놨어. 아, 되게 곤란하죠, 그죠? 음, 흔합니다. 특히 의대, 그다음에 교대, 의사, 교사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근데 성적이 지금 아예 누가 봐도 안 나오는데 너무 그렇게 쓰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가면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부에 녹아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으니까 반드시 의사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학이 원하는 건 생기부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적었는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의대를 들어왔을 때 이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학이 결국에 여러분들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이 어떤 평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소재를 뽑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부 마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생기부 누가 기재하죠? 그 담당 선생님이 기재하죠. 그죠? 각 과목별 선생님들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동아리 선생님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또 기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최종적인 이 학생부의 기록의 책임은 그 학교 선생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소통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뭐, 우리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이제 좀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생기부에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이런 내용을 좀 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나 봐요. 근데 뭐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마치 안 적어주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왜 안 적어주냐고 따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을 봤을 때 이 학생은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어필을 해도 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선생님 판단을 존중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평가서 적어서 내도 그 자기 평가서에서 학생은 이렇다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땐 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빼고 기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냥 무조건 넣어달라가 아니라 왜 그 선생님이 그 부분은 빼줬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조금, 이거는 정말 내가, 이거 꼭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정중하게 선생님과 대화를 해야지. 마치 뭐 당연히 적어줘야 되는데 당신 왜 안 적었어? 이런 메시지를 주듯이 소통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의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평가서를 받는 이유는 너무 학생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죠? 일일이 그 메모를 하고 하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솔직히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의견도 또 조금 반영해 주시려고 그 평가서를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평가서 받으면서 동시에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 의견도 또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결정을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부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 소통 잘하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뭐냐면 평상시 잘하세요. 평상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평소에 학교 수업 들을 때는 열심히 듣지도 않고 가끔 졸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학교에서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런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기부 마감 때만 꼭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평상시에 그 열심히 수업 듣고 수업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카탁카탁 하면서 열심히 따라오려고 애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친구들이 또 있고, 또 복도에서 마주치면 하루에 몇 번을 마주쳐도 항상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선생님에 대한 존중, 그런 배려 이런 게 있던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학생부라든지 여러 어떤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고의적인 건 아닌데 문과 선생님들이 이과 탐구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재할 수 있는 난이 되게 많죠.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다음 담임 선생님 종합의견, 그다음 본인의 과목까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세특 같은 그런 것들까지 이제 기재를 하면 굉장히 기재할 수 있는 난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본인은 전공이 예를 들면 이제 뭐 국어나 뭐 영어나 뭐 사회예요. 그런데 학생이 이과 가는 친구고 이과 관련 탐구를 뭐 진로활동 시간이나 자율활동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세특에 반영할 때 좀 학생이 생각했던 포인트하고 좀 다르게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좀 본인이 조금 정확하게 열심히 조금 관찰하고 또 학생이 보고서도 면밀히 보시고 그렇게 해서 기재를 하시고 또 학생하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선생님하고 같이 물론 선생님이 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정중하게 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떤 탐구의 포인트가 잘 만약에 살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제목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거나 하면 정중하게 가서 여쭤보세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마감하고 2학년 마감하면 이제 내년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 또 내년엔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학기를 반성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음 학기나 내년에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좀 책도 미리 좀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논문도 또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배경 지식도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뭐 공동체 영역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 마감이 이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학기 내년이 남아 있는 친구들은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보완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기부 마감할 때 이런 지금 앞에 지금 4가지 요소를 제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반드시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 보시고,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대학의 평가 요소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입학처에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거 공부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컨설팅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그럴 경황이 없다. 그러면은 컨설팅을 좀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뭐 유료 컨설팅이 조금 그러시면
어, 이제 무료로 하는 그런 컨설팅이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이제 인터넷 관련된 채널들,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고, 또 모르면 질문도 좀 남기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 실체가 뭔지, 학생부 관리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생기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너무 순진하게 학교에 가니까 이런 걸 시켜서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대학 가는 목적으로 생기부를 관리를 할 거면 대학에서 원하는 생기부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물론 저도 지금 생기부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주는 컨설팅을 하지만, 실제로 유료 컨설팅은 좀 그런 거, 좀 뭐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알아보는 데 시간을 많이 좀 뺏길 수가 없다. 뭐 또는 이제 또는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또는 나는 알긴 하지만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하고 상의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설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나는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럼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본인이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품, 그러니까 뭐 인터넷품 많이 뒤져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기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료 컨설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대한 실체를 알고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보다 더 좋은 학생부를, 좀 전략적인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